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8회차 결과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했습니다. 주중에 국내 배당 변동을 최대한 확인을 하고 공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종 픽 영상 없이 이미지로만 공유 드린다고 공지를 드렸었고, 목요일 오후 5시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36,000원만 구매를 해서 최종 픽 공유를 드렸었는데 4등에 적중을 했고, 가장 큰 이변이었던 투표율 13%의 라치오 무승부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가 많이 나온 회차였기 때문에 이런 회차에서 큰 이변 하나 잡아드리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렇게 정배 결과가 많이 나올 때 96,000원 풀벳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쓸데없는 경기에 이변을 잡아서 말아먹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피오렌티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다가 구매 금액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했었는데, 무난하게 피오렌티나의 승리가 나오면서 3등이 될 게 4등이 되어버린 경우죠. 자, 뭐 어쨌든 18회차는 끝이 났고, 오늘은 정상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경기들 분석 내용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드디어 골 때리는 TV의 인사말이기도 한 테이키돌의 독식하자라는 의미를 활용한 굿즈들이 도착을 해서, 자, 차키에 열쇠고리도 이렇게 해놓고 모자도 지금 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빨을, 아이템의 운빨을 좀 받아서 이번 주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 행운이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잠깐 뭐 보여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키링은 이런 종류의 키링이고, 모자는 이런 종류의 까만색 테이키롤이 써있는 모자인데, 영상의 하단에 제품 보기가 있으니까 보시고 나한테도 좀 행운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많이 활용할 만한 제품, 뭐 키링, 모자뿐만이 아니라 반팔티, 뭐 컵, 텀블러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빠르고 간단하고 재밌고 유익하고 유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최종 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드리는 경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분석 내용 모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종 픽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버턴 대 웨스트햄. 자, 우선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그 한 번의 무승부가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의 결과였죠. 또한 에버턴의 경우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무승부는 제외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사실상 에버튼이 모예스 감독 선임 이후에 리그 8경기째 패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가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에버턴의 경우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활용하는 팀인데, 모에스 감독 부임 이후에 8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상대팀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적이 없죠. 다만 저는 왠지 이 경기에서 에버튼이 웨스트햄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플레이가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그 이유가 웨스트햄의 경우도 원정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 14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지 않은 팀에 속하고, 맞대결 전적에서 에버튼이 홈일 때가 5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번이 에버턴이 승패에 관계없이 점유율이 높았던 점을 볼 때, 이 경기 에버턴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최근 상승세의 경기력과는 다른 의외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버턴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는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투표율에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몰려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시티의 경우는 점유율을 쥐고 수비 라인을 굉장히 올려가면서 공격 작업을 하는데,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이번 시즌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여기에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양측면에 미투마 카오루 선수와 얀쿠바 민테 선수 같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점에서 맨시티가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공격 작업 중에 볼을 뺏기면서 순식간에 역습으로 브라이턴에 처맞느냐의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맨시티의 승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맨시티의 홈 경기장을 생각해 볼 때 무승부로 브라이턴이 연승을 끊어질 타이밍이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맨시티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가 분명히 홈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텐데 비아레알의 경우는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카운터어택에 의한 비아레알의 득점을 생각해봤는데 이걸 더 잘하는 게 레알 마드리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를 잡기 위해서는 아예 뭐 라인을 내려서 방어만 하다가 롱볼 패스 한 방을 노려보는 팀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비아레알이 롱볼을 활용하는 팀도 아니죠. 유일하게 비아레알이 노려볼 수 있는 건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AT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고 페널티킥까지 가는 경기를 치렀다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보여서 뭔가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번 주만 끝나면 사실상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가 3월 30일 전까지는 없어서 라리가에서 승점은 같으나 골득실에서 밀려서 2위를 기록 중인 레알 마드리드가 무조건 승점 3점 따놓고 A매치 기간을 맞이하려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세비야 대 빌바오. 자, 세비야가 현재 4경기 연속으로 리그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 4경기가 사실상 빌바오보다는 순위가 낮은 팀들을 상대로 2승 2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빌바오가 유로파 경기를 주중에 치러서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해도 세비야가 승리하기란 어려운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프리킥도 성공을 시켰던 경기를 주중에 치렀기 때문에 0점을 제대로 잡았다라는 점에서 세비야 골문을 잘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빌바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일 만큼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인데 세비야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 공동 3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세비야가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세비야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세비야의 승리는 없다 패턴 그리고 세비야가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전 전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세비야의 무와 패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기로 보이는데 무승부에 가장 많은 투표율 43%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무난하게 정배당인 세비야의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라이오 대 소시에다. 자, 라이오의 경우는 이니고 페레즈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리가 8위를 기록 중이죠.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라이오의 경우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상대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하는 팀이고 라이오가 특히 홈 경기장이라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빌드업 통계치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할 정도로 라이오를 상대하는 팀의 빌드업이 잘 안 되는 경기장이다라고 볼 때 이번 시즌 점유율이 라리가에서 4위를 기록 중이고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소시에다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시에다의 경우는 주중 맨유와 유로파 경기를 치렀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4대1 대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일주일을 푹 쉰 라이오에 비해 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소시에다의 이번 시즌 원정 득점력 자체가 라리가에서 꼴찌에서 2등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라이오의 패배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많았다라는 점과 라이오가 슈팅에 대한 골 기대값이 라리가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슈팅은 많지만 실제 득점과 연결되는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경기이고 마침 주전 수비 자원인 압둘 무민 선수와 공격 자원인 이시파라 중 카멜로, 은테카 같은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원정에서 소시에다가 5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한번 끊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안 쫄고 슈팅을 이빠이 때리는 라이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홈발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오사수나의 홈발을 생각하면 단통 승리로 가고 싶지만 헤타페의 경우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에이티 마드리드 다음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실점이 없는 팀이고, 지난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에이티 마드리드의 퇴장 이후에 두 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2대1 역전 승리를 거둬서 기세를 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오사수나의 승리로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오사수나보다 이번 시즌 점유율을 더 낮게 가져가면서 오사수나보다 더 많은 롱볼 패스를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홈발이 좋은 오사수나라고 해도 기존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그래도 무승부가 가장 많은 투표율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제가 현재 맨유 경기를 2주 연속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맨유와 4대가 안 맞는다라는 맨유의 저주를 풀어내고 있죠. 다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레스터 시티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맨유가 최근에 부상자들로 인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지금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이 경기 이변이 터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감독도 레스터 시티는 반 니스텔로이 감독으로 맨유에서 임시 감독을 4경기 진행하고 레스터 시티로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맨유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62실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실점 2위를 기록 중인 팀에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5위를 기록 중인데, 맨유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4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솔직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말고는 필드골이 기대가 안 되는 맹구 새끼들이라서 세트피스라도 득점을 꾸역꾸역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자, 에이티 마드리드가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1대0 승리를 하면서 1차전, 2차전 합산 페널티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에이티 마드리드의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의 페널티킥이 투터치로 인정이 되면서 득점이 무산됐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페널티킥까지 가서 챔스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에이티 마드리드는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탈적으로도 많이 부서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는 역시 벤피카를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하피냐와 야말 조합은 이거 뭐 거의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챔스 경기도 하루 먼저 바르셀로나가 치렀고 깔끔하게 홈에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페널티킥까지 가면서 패배를 한 에이티 마드리드보다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바르셀로나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승점 1점 차이로 1위, 에이티 마드리드가 3위를 기록 중인데 바르셀로나가 치고 나가야 될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다가, 에이티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배는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패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서 라리가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에이티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에이티 마드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take it all.